오늘 또 실적을 공개하는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룹캐피털의 분석가들은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750에서 $800로 높였습니다. 룹캐피털은 넷플릭스가 실적을 우수한 수준으로 발표할 확률이 크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예정된 테슬라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투자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바클레이즈는 테슬라에 대한 중립 투자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 촉매제가 될 수 있으나 아직은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과 자산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폴리마켓과 칼시 같은 베팅 사이트는 10월 초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와 학계에서는 폴리마켓과 칼시 같은 베팅 사이트가 여론조사보다 우수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폴리마켓에서만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거의 $10억, 우리 돈으로 1조 3,600억 원 정도가 베팅된 가운데 오늘 오후 2시경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확률이 59.5%, 그러면 60%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40.3%, 그러니 6대 4, 60%대 40%로 나타났어요.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는 지난 9월 중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이 있었죠. 그 이후 약화됐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의 승자로 간주됐기 때문이었어요. 투자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에 베팅을 하면서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활성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움직임으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에 지금 급등 중이에요. 또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달러화 상승, 은행주 상승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헤지펀드계의 전설로 불리는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더드 록앤 밀러, 11월 대선을 앞두고 시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전반적인 증시를 보면 여전히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를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시를 보면 1928년 이후 미국 증시의 S&P 500 지수는 선거 결과 예측에서 83%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 선거일까지 3개월 동안 S&P 500 지수가 플러스 스윙률을 기록하면 여당이 승리하고 마이너스 스윙률을 기록하면 그 반대입니다. 그런데 선거 3개월 전인 8월 5일부터 지금까지 S&P 500 지수가 10%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상승세가 선거일까지 지속된다면 증시는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를 예측하게 되는 셈이에요. 이제 20일 정도 남았는데 완전히 안개 속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여전히 박빙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는 대선 결과가 확정이 돼야 시장의 변동성이 진정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가 많다면서 미국의 투자은행 스티펠은 비관론을 접지 않고 있습니다. 스티펠의 베리 바니스터 수석 주식 전략관은 연준의 금리 인하와 경제 연착륙이라는 갖가지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가 지난 1년간 거의 34% 올랐다는 것은 한마디로 과하다라고 투자 노트에 밝혔습니다. 1년에 지금 34% 올랐습니다. 역사적인 연평균 상승률에 약 3배 가까이 오른 것이죠. 지난 1세기 100년 동안에 같은 분석을 적용을 하면 내년에는 S&P 500이 올해 시작점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최고점 대비 S&P 500 주가가 현재 23% 올랐는데 또 연말까지 더 오를 것이죠. 23% 이상 급락을 한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의 예상이 언제나 전적으로 맞았던 것은 아닙니다. 올해 여름에는 뭐라고 했냐면 S&P 500이 4분기에 5천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5,842입니다. 아직 4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전망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도 미래를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S&P 500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펠의 전망치는 현재 월가 주요 투자은행이 제시한 S&P 500 전망치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아요. 가장 낮은 곳 JP모건 아닙니까? 연말에 4,200 간다 그랬어요. 4,200 가장 낮게 제시한 곳이 JP모건입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 총재가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강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 경제가 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높았던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왔고 우리의 2% 목표로 돌아갈 것이라고 꽤 확신합니다. 고용시장은 1년 반 전에 매우 타이트했던 상태에서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강합니다. 소비자들도 경제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다소 둔화했지만 계속해서 견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ETF 세 종목이 가장 기본입니다. 거기다가 보면은 개별 종목들 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또 빅테크주들로 구성된 이 빅테크 E10 종목들 아닙니까? 그러니 빅테크 ETF에 우리는 한 종목 ETF에 투자를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화로 투자를 하는 2배 레버리지가 있죠. 또 달러로 투자를 하는 3배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이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투자금의 일부만 하시기를 바란다고. 특히 레버리지, 특히 2배보다도 3배 레버리지 TQQQ, SOXL도 국내 투자자들이 10% 이상 20%씩 비중으로 이 미국의 이 레버리지 주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더구나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크게 흔들리는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특히 투자금 중에 일부만 하시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